여러분 최근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할 때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한 끼 식사값이 10,000원을 훌쩍 넘기고 장바구니 물가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오늘 소개할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바로 튀르키의 옛날 터키입니다. 이 나라는 한때 무려 약 80%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작년에 1만 리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의 가격이 올해는 1만 8천 리라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자국 화폐인 리라의 가치는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급격히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튀르키예의 경제 위기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무서움과 올바른 경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경제 위기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튀르키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튀르키예의 근현대 경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튀르키예 경제는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튀르키예의 평균 GDP 성장률은 5.6% 정도였습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0년대 튀르키예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의 불연속성, 높은 인플레이션, 외채 증가,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2001년까지 이어졌고 이로 인해 경제개혁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 11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며 집권하게 됩니다. 정의개발당은 국제통화기금 IMF과 협력하여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시스템 개혁,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은행 규제 및 감독기관의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 튀르키예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튀르키예는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했고 2001년 50% 이상이었던 인플레이션율은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 시기 튀르키예 경제의 성공 요인으로는 단독 정부 유지와 일관된 정책 실행, 구조 개혁의 성공적 실행,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성공 등이 꼽힙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정치적 불안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탄불의 게지공원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고조되었고 이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실물 경제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자 투자자들은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미국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튀르키예 리라화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외화로 빌린 부채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졌습니다. 2016년에는 군부의 쿠데타 시도라는 더 큰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쿠데타는 빠르게 진압되었지만 이후 에르도안 정부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으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았고 튀르키예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7년 에르도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제로 전환하여 자신의 권한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도록 중앙은행에 압박을 가했는데 이는 경제 원리에 반하는 비정통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2018년 이후 튀르키예는 본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리라화의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외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은 튀르키예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건설 부문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가중되어 2022년 10월에는 무려 85.55%라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입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도 여전히 39.6%라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물가 안정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외부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원인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 따르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에르도안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저금리 기조를 고수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했던 것처럼 터키도 금리 인상을 해야 했지만 저금리를 유지하니까 물가가 치솟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17년 대통령제 전환 이후 에르도안은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를 잃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라 통화 가치 하락, 즉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튀르키예의 제조업과 전자기계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높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통화 가치 하락이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6% 이상으로 확대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적자일 때 환율이 오르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외환 보유액 감소로 이어져 통화 가치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글로벌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공급망 혼란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등 글로벌 요인도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관점에서 봐볼까요? 환율 관점에서도 같은 이유입니다. 튀르키예의 화폐인 리라와의 가치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2021년에는 달러 대비 약 40% 하락했고 2022년에도 42.5%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리라와 가치 하락의 주요 원인들은 첫째로 저금리 정책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리라와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고 자본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잦은 중앙은행 총재 교체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대외 요인으로 당시 미국의 금리 인상,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대외 요인도 리라와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고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은 튀르키예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식료품, 교통, 주거비 등 필수품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리라화로 된 저축의 실질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튀르키예 국민들이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외화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튀르키예 정부는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23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 이후 정부는 기존의 저금리 정책을 철회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기준금리를 8.5%에서 5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최저임금을 55%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을 높아집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또 일어나 국민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튀르키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